저번 때 그래서 이미 한번 물어봤던 게 뭐가 있어요. X로부터 Y가 뭔가 원인무효의 어떤 상황으로 이전 등기를 해갔어요. Y로부터 또 Z한테 팔렸어요. Z로부터 W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순차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데 X가 원인무효를 기하로 Y, Z, W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되는데 Y만 낸다든지 Z한테만 낸다든지 W한테만 낸다든지 하면 이게 순차됐으니까 1대1로만 뭐 찾는 거 이거는 반토막인 듯 하니까 아예 Y, Z, W를 공동으로 피고로 삼아서 X가 냈다라고 했을 때 그 청구치, 소장의 청구치는 여러분이 연습할 때 그거 어떻게 쓰냐면 Y는 X에게 말소 등기해라. Z는 X에게 말소 등기해라. W는 그러니까 X, Y는 X한테 말소 등기해라. W는 X한테 말소 등기해라. Z는 X한테 말소 등기해라. 이런 식으로 청구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W는 Z는 W, W는 Y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나한테 말소 등기해라. 각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각 Y, W, Z를 대상으로 한 이 소송은 어떤 거냐인데 실무상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다라고 해서 기판력에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풀어본 바가 있어요. 7-4인가 어디서 한번 봤단 말이야. 7-5에서 봤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봤어요. 7-5에서. 그죠? 그게 요번 또 나왔네요. 9-1 요번 연습 문제 또 나왔어. 1번 9-1 연습 문제를 보면 X가 을, 병, 정, 무, 사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을이 A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병, 정, 무, 3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소송 형태가 뭐예요? 사인에 대해서 돈 빌렸다가 그래서 가등기 담보 비슷한 식으로 해줬다가 결국 못 갚아서 그쪽으로 등기가 이제 이거는 순차는 아니고 이 경우는 순차는 아니고 을병 정무의 공동명의로 갔어요. 공동명의. 이 경우는 을병 정무의 공동명의의 가등기에 의한 상황에서 본등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쪽 죽은 갑의 아들인 A는 그 넘어간 등기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는 순차는 아니고 공동소유죠. 을, 병, 정무 공동소유의 경우에 A가 소송을 내는데 을병 정무에 대한 A의 소송 형태는 일단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통상의 공동소송이냐 필수적 공동소송이냐인데 통상의 공동소송이에요. 이 경우는 통상의 공동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의 공동소송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안을 쓸 때는 여러분이 이것을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볼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지 어떤 논거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본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따지는 것은 제목상으로 보면 754면에 보면 실체법적인 관리처분권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동소유 중에 공유관계는 대충 통상으로서 지분처분 등에 있어서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해도 된다가 기본 발상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닌데 기본 틀은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돼요. 총유나 합의에 대비해서 공유는 그렇다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송 정책을 가미하는 세 번째 절충적인 입장 등이 뭐 나타나고는 있어요. 하여튼 이 경우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통상의 공동소송인데 그렇다면 1번 질문이 어떻게 돼요? 병정무는 아무런 주장을 않는다라고 하고 을만 다툰다. 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병정무 3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경우는 별도로 독립되니까 상관없이 A는 결국 을의 주장, 증거 등이 받아들여지면 A는 을한테는 패소할 수 있어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은 병정무에게는 승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승소할 수도 있다. 만약 지금 을만이 열심히 싸웠고 을만이 열심히 싸운 게 받아들여진다면 A의 을에 대한 주장은 A가 패소하지만 별다른 주장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병정무에 대해서는 A는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동소유 중에 공유니까 뭐 그 지분 정도만 뺏어오고 나머지 지분 정도는 못 뺏어, 그러니까 을에 대한 것은 졌으니까 못 뺏어오는 거고 병정무 지분 정도는 뺏어올 수도 있고 이게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죠. 지분 자체에 뭐 처분 자유 등이 인정된다는 전제라고 본다면 이해되겠죠. 뭐 하여튼 근데 조금은 이상하죠. 이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행동인데 누구 행동은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이기진다는 말을 굳이 이제 그냥 우리가 편한 말로 하면 누구 행동은 나쁜 놈이고 누구 행동은 좀 좋은 놈이잖아요. 좋은 뭐 나쁘지 않은 행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된 건데 하여튼 지금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해야겠다는 논리를 펼치려면 이제 거기에 쓰여 있듯이 여러 가지 논거하에 자기가 수정을 펼친다라는 얘기를 부과하면 되지요. 근데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여기 다 봤을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는 이제 논하지는 않으니까 교과서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그 논거 등을 읽어보도록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96년 사법시험 문제였었네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어떤 다수 당사자를 등장시키는 형태가 어디냐부터 출발해서 절차 문제가 꼭 따라와요. 그 다음에 A의 주장을 수긍하고 그래서 병은 A한테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니까 굳이 병까지 소송하지 않고 을, 정, 무 세 명만을 피고로 해서 했는데 병도 피고로 병이 그냥 네 말이 맞다라고 A한테 해줬기 때문에 병은 뺐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마음이 변했나 병도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을, 정, 무한테 낸 소송에 대해서 병 부분도 뒤늦게라도 병을 추가해서 피고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같이 했으면 됐는데 통상의 공동소송이지만 이 65조의 공동소송의 요건이 충족돼서 원시적으로 애초에 고유의 4명을 다 피고로 내세워서 냈으면 될 뻔했는데 병이 처음에는 뭐 이쪽에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병은 빼놓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병도 이게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 넣으려고 그래요. 이 경우는 추가적인 경우를 이제 물어보는데 통상의 공동소송은 원래 개별적으로 해도 되니까 도중에 합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실무는 부정을 해요. 실무는. 근데 만약에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었으면 어때요? 조문도 있어요. 67조 다음에 68조가 있는데 추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왜냐면 필수적 공동소송은 원래 다 등장해야 되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빼놓고 했어요. 그러면 그 빼놓은 거를 추가시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소송은 원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다 같이 안 하면 부적법 각하당해요. 필수적 공동소송은 오히려 다 같이 안 하면 부적법 각하돼요. 초유자, 합유자를 다 소송을 내세우지 않으면 예컨대 공유물 분할 사건에 있어서 그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는 내부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공유인 경우라도 필수적이에요. 실무상. 그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에 일부 빼놓고 하면 오히려 부적법 각하돼서 소송을 더 유지해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누락된 자가 있으면 추가하는 길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8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원고든 피고든 이렇게 빠진 사람을 넣을 수 있는 조문이 하나 있어요. 68조 읽어봐.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추가 제1항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이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요건 분석하면 항소심에서는 안 돼요. 조문의 규정에 따르면. 그렇지만 뭐 학설상은 항소심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도록 좀 더 넓게 보자고는 하지만 규정상은 1심 절차에서만. 그 다음에 피고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예요. 지금 원고가 신청하는 거예요. 물론 원고가 신청한다는 의미와 그건 또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원고에만 추가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신청은 원고가 하되 원고 자기 쪽이든 상대방이든 뭔가 더 들어와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신청은 원고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에는 피고가 신청하는 경우는 상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한계 내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누락된 자를 추가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2번을 지금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봤으면
68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통상의, 물론 뭐 68조를 준용하자 뭐 이런 얘기로 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68조와는 직접 매치되는 건 아니죠.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그러니까 통상의 공동소송은 그러면 어떤 항목의 얘기를 써야 되냐면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 추가하는 병합이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가능하느냐인데 실무는 부정하지만 학설은 꼭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놓은 거를 지금 대고 있어요. 어차피 그 원래 처음부터 냈으면 될 뻔한 사람을 지금 소송 도중에 내매 있어서 안 된다고 굳이 할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니까 내는 건데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뭐 크게 소송 절차를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합류시켜서 그냥 같이 그 공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뭐 나쁠 거 없지 않느냐 등등에서는 긍정도 하려고 한다라는 등등의 논거가 있어요. 부정하는 논거는 또 나름대로 있고 실무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9-1 문제를 봤어요. 이런 류의 문제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뒤에 관련 연습 문제 보면 다 대부분 그런 문제가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와요. 실제 이번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 1월에 본 변호사 시험 문제 봐봐요. 잘 보세요. 땅을 샀는데 둘이 같이 샀는데 지분적으로는 뭐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그냥 공유하는 식으로 샀어요. 이것을 여러분 민법 용어로 뭐 구분 소유적 공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 뭐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지금 그래서 뭔가를 거기다가 자기네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샀는데 병이 무단으로 거기다가 가불이 같이 그렇게 샀는데 어떤 땅을 그러니까 이쪽이 땅을 각각의 구분 소유적 공유로 샀는데 병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뭔가 집을 졌나요? 천막, 컨테이너 이런 등을 막 했네요. 시설을. 그러니까 지금 갑 자신만이 원고가 돼요. 갑 자신만이 원고가 돼요. 지금 문제 벌써 뭐겠어요? 갑 자신만이 원고가 돼서 병을 상대로 땅 내놔라. 우리 땅이다. 근데 원래의 기본 설정은 이 땅을 가불이 같이 샀다. 뭐 이런 말을 계속 앞에서 깔고 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생각나면 가불이 같이 병을 타깃으로 이제 같이 산 사람이 내면 되는데 지금 갑만이 냈다라고 설정을 하니까 병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질적으로 지가 막 남의 거 쓰고 있는 거 자체를 따지기에 앞서 뭐를 하나 툭 치고 나와요? 왜 갑 니만 내냐? 을도 나와라. 을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방어를 펼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관계, 구분 소유 관계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반드시 소송을 가불이 같이 해야 되는 관계로 본다면 병의 얘기가 맞는 거죠. 근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 공유 관계에 있어서 보존, 뭐 관리, 뭐 여러분이 총유, 합유, 총유에서는 총유 관계라면 보존행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 관계는 보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체법적인 그런 거.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 간만이 인도를 구하는 것은 어느 의미예요? 처분한다라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민법 264조, 265조를 봐봐요. 민법 264조, 250. 그 실체법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까 말한 이 여러 명이 등장해야 되는 공동소송 형태를 실체법상의 관리 처분권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자기가 이것을 필수적으로 볼 건지 통상으로 볼 건지를 해야 되는데 264조, 265조에 보면 공동소유 중에 공유관계 264조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민법 264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지분은 있지만 그래도 공유자 사이에 뭔가 그래도 같이 일을 지금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막 그렇게는 못한다가 264조죠. 그런데 265조는 뭐는 그래도?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관리는
다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50% 정도 뭔가 합심해서는 할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그러나 보존행위는 확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 관리, 보존 이 느낌의 뉘앙스 알겠죠? 처분, 관리, 보존. 그죠? 그러니까 공유의 경우는 처분은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 관리는 한 과반수 정도에서는 할 수 있다. 보존은 그야말로 보존적인 어떤 거는 독립적으로 해도 된다. 그럼 이 인도를 받으려는 것은 보존적인 행위라는 거죠. 지금 땅 누군가 막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 해수하니까 이건 보존적인 거니까 혼자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왜 갑 너 혼자만 지금 소송 냈느냐? 을도 같이 와라 하는데 갑은 실체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보존행위로서 나 혼자 해도 된다. 그렇죠? 꼭 필수적이지 않다. 만약 이게 필수적 관계라고 한다면 같이 해야 되는 관계로 봐준다면 병의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소송은 그냥 갑이 버티면 부적법 각하돼요. 갑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갑이 뭐는 할 수 있겠죠? 을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부적법 각하돼요. 갑을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전제라고 본다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보존적인 행위로서 갑만이 소송에 등장해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찾아오니까 갑을이 같이 나와서 찾아오든 갑만이 찾는다고 해서 갑 것만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 땅을 다 찾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내적으로는 어떻고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어떻고 구분 소유적 공유 뭐 이런 거 개념은 실체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일단 인용되기 전에 적법을 통과하고 적법이 통과되고 만약에 무단히 문제도 이게 인용될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딱 맞다라고 치면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취지를 주장했다. 인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이게 내다 뭐 묻는지는 알겠는데 뭐 또 다른 사실을 다 그냥 을이 나쁜 놈이 아니 병이 나쁜 놈이란 전제인데 병이 주장할 게 뭐 하나도 없나? 지금 병이 나쁜 사람이란 전제면 갑이 이기겠지. 갑만이 내는 소송이 적법하고 인용 부분서도 인용되겠지. 근데 조금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는데 또 말하고자 한다면 병이 지금 뭔가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뭐가 이게 다 사실이니까 병이 나쁜 놈이고 뭐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겠지만 다 그런 게 지금 나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런데 그런 거 다 하여튼 병이 나쁜 놈이야? 병이 나쁜 놈인 거 뭐 더 고려할 여지가 없어? 그러면 인용되겠지. 그럼 인용되겠지. 맞아? 언뜻 봐봐. 이것대로 하면 병이 나쁜 놈이야? 그냥 이 정도로? 그러면 인용되겠지. 지금 적법이 오히려 근데 문제지 지금. 적법하냐? 간만이 지금 인도청과 들어왔기 때문에 을도 같이 안 들어온 것을 적법하냐? 요게 사실은 더 관건인 것 같아. 되겠지? 그렇게 한 상태의 질문이 하나 들어갔고 추가된 사실관계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갑과 을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땅을 짓고 있는데 돈이 궁해서 돈을 빌면서 저당권을 했다가 그 저당권 예컨대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이 실향당해가지고 그 땅이 결국은 무한테 넘어갔네. 무한테 넘어갔어. 지금 상황 보니까 돈 빌리다가 내가 좀 아까는 은행이라고 했는데 정한테 돈 빌렸다가 그 다음에 경매가 돼서 누구한테 간 거야? 경락이 돼서 그게 경매 붙여져서 무가 최종적으로 경락받아서 그 경락대금이 이제 이 정한테 돈 갚는 데 쓰이는 거야. 기본적인 것은. 그래가지고 무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 경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수니까 매수이냐 무가 경매를 통해서 매수했어. 그러니까 무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 땅값에 해당하는 것을 치렀으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하는 소송을 냈지. 그런데 여기에 건물 같은 게 조금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뭔가 건물은 완성되었네. 근데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고 보존등기를 받지 못했어도 이런 정도라면 거의 완성된 거고 이렇게 하니까 뭐야 경매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바뀌었으니까 난 옛날에 공부했던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법정지상권 뭐 그런 상황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건 그런 법정지상권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동일 소유자 땅하고 이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다가 경매되면 법정지상권 뭐 그런 거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이 무가 건물 부수라고는 못하겠다. 그 지상권이 법정으로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됐으니까. 뭐 그런 거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인용될 수 있는가? 근데 여기 요거 이제 나오네. 주관적 병합 이 경우 주관적 무의 요번은 무가 가부를 상대로 이 무가 경납받은 무가 이 구분 소유적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이것도 역시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로 보지. 통상의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지 이 경우에. 그래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면 되는데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네. 어?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이지 굳이 이걸 필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요번에 거는 아까 질문은 가불이 내는 것을 상정한 거고 지금은 가불이 당하는 것을 상정한 거야. 무로부터 소송당하는 경우. 뭐 이 경우도 몰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통상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게 나왔네. 그 다음에 문제 3. 소송의 경과. 소송에서 뭐라 그랬어? 이제 지금 가불이 당하고 있는데 갑은 나름대로 쭉 보니까 갑은 뭐라고 막 대꾸했네. 갑은 변론기일에서 갑은 오히려 갑이 대꾸한 게 아니라 갑은 인정했네. 갑은 이 무 피고인 갑은 공동 피고인 갑은 무의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을은 뭔가 하여튼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전개시켜놨네. 그지? 그랬을 때 갑과 을은 각 본인의 진술을 변론 종결시까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을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한다. 갑은 뭔가 인정하고 을은 반박을 했는데 을의 반박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니까 무에 대한 을의 관계는 누구 손이 올라가? 을의 손이 올라가고 무에 대한 갑은 갑이 무의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니까 자백 같은 상황을 설정했으니까 갑의 손이 올라가지. 그럼 이게 아까 그거잖아.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갑과 을은 어떻게 본다면 운명 공동체적으로 뭐 같이 사업하고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야? 을병의 운명이 갑을의 운명이 지금 달라지게 되지. 그렇지? 그 달라져도 어쩔 수 없다가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상황 설정을 한 거지. 다시 정리해봐. 무가 갑한테 들어온 청구에 대해서는 갑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무가 을한테 한 것은 뭔가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을의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 증거조사 경우. 그러니까 이건 을손 들어주는데 무와 갑 부분은 갑이 인정하는 취지, 자백적인 진술을 했으니까 자백을 했으니까 무의 손이 올라가고 지금 갑은 진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토지를 놓고 같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갑은 져서 뭔가 못하게 되는 거고 을은 막아낸 거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일 전개하는데.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것을 실제 소송에서는 뭐 이렇게 진짜 뭐 빈번하게 이런 게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테스팅을 하고 이렇게 상황을 계속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변호사 시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본 세팅은 뭐야? 공동소송 주관적 병합의 종류. 공동소송의 종류를 저희가 나름대로 놓은 거로 밝히고 그 다음에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꼭 절차 진행은 뭘로 물어볼 것 같아? 엇박자나게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엇박자나게 물어보고 그게 이상하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뭐 수정하는 원리, 공동소송 독립원칙을 수정하는 원리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뭐 이런 설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정확한 뭐 설명을 쓸 뭐 틈도 없을 것 같아. 막 문제가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만 탁탁탁탁 쓰는 정도이지 자기가 더 막 논거를 개발하면서 뭔가 생각을 펼쳐나가는 막 그런 거보다는 되게 기계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제한된 시간에 그런 거이긴 한데 우리는 내가 말했듯이 그게 쓰잘데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논거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또
어떤 공부한 게 아니고 또 어떤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 주장을 펼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계속 이 기본 원리에 돌아가서 자기가 생각을 펼치고 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내지는 법원을 설득하고 이런 것 등의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공부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수고했어요.